일본은 사실은 1970년대부터 엔화 강세가 계속 지속됐잖아요. 미국의 압박이었지만 공급이 늘어나는데 가격이 안 내려갈 수는 없겠죠. 사실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이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한쪽에서는 분명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 효과가 일반 국민들한테까지는 스며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 자체가 일본 경제를 갖다가 역성장의 늪으로 계속해서 밀어넣고 있는. 일본 정부 개입설과 미국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해서 엔화 환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엔저를 벗어날 수 있을지, 지금 엔화 투자하는 것은 과연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엔화 약세가 그렇지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엔화 약세 어떤 원인이 있을까라고 좀 평론해 주시죠. 심리적 저항선, 마지노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걸 갖다가 보통 140엔에서 한 145엔 정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임계점을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임계점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뚝이 터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엔화 약세의 이유는 사실은 자명하죠. 왜 그러냐면은 일본은 사실은 1970년대부터 그 엔화 강세가 계속 지속됐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의 압박이었지만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이 된 거고. 그거는 뭐 이 차트를 보게 되면 한 40년 동안 엔화 강세가 거의 지속이 됐습니다. 아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역성장을 하고 30년을 잃어버린 이런 세월을 살았다는 게 사실은 엔화 강세의 영향 때문이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엔화 약세를 촉발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무조건 프린팅을 해서라도 그게 이제 양적 완화가 사실은 뭐 미국보다는 일본이 원조였으니까 양적 완화, 재정 확대, 거기에 뭐 성장 정책도 일단 담기긴 했어요. 그래서 뭐 세계의 화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걸 쏴가지고 일본 경제를 갖다 붕시켜 보겠다. 뭐 이런 의지를 사실은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여파로 인해서 사실은 엔화 약세 기조가 이제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뭐 돈을 찍어내는데 공급이 늘어나는데 가격이 안 내려갈 수는 없겠죠. 사실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이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한 방 맞은 게 뭐냐면은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폭발을 하면서 연준이 느닷없이 22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한 스탠스로 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가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수준까지 벌어진 거고, 그게 이제 엔화 약세의 어떤 그 기조에 어떤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엔화 약세의 기조가 지금 두드러진 거고요. 뭐 일본은행이라든지 일본 정부는 이거로 일어난 어떤 부작용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3월 경에는 사실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그 금리를 올렸잖아요. 뭐 마이너스 금리는 한 8년 만에 탈출을 한 거니까. 제로 금리에서 이제 탈출을 한 건데 그게 사실은 0%에서 0.1%입니다. 단기 금리, 단기 정책 금리가. 사실 그걸 갖다 올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으로서는 어떤 큰 결단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되니까 지난 4월, 5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다. 이게 뭐 정설이죠.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6조 원 정도 규모니까 적지 않은 수준의 돈을 갖다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엔화 약세는 좀처럼 꺾이질 않고 마침내 160엔을 갖다가 돌파를 하죠. 사실 일본 경제가 계속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뭐 일각에서는 GDP 쇼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이제 역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이제는 환율에 대한 일본 측 고민도 필요해 보이고 그러면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이렇게 일본 경제가 이런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을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거를 알아야 이제 엔화 투자하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스탠드를 취해질지 이제 아실 것 같아서 그 원인은 뭘까요? 일본 경제가 왜 이렇게 역성장했던 부분. 일본 경제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좀 약간 이상한 감각을 느끼실 거예요. 사실 일본의 주식시장을 보면 놀라울 정도거든요. 니케이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도쿄 프라임이라고 보통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그 좋은 우량 기업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게 시총이 1,000조 엔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8,700조 원 정도 되죠.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이 얼마예요? 한 2,300조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식시장은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왜 불타오르느냐? 바로 엔저 효과를 등에 업은 일본 기업들의 약진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기업을 비롯해서 기타 제조 대기업들,
거기는 뭐 도요타도 있는 거고요. 히타치 제작소, 미쓰비시 중공업. 얘네들 그 주가 날라간 거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놀라울 정도예요. 근데 이상해. GDP는 역성장이야. 그것도 그 저기 한 분기가 역성장했으면 에이 그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벌써 4분기째 역성장이에요. 이게 2008년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를 보게 되면은 소비, 투자, 수출, 수입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엔저 효과 때문에 그런 거다. 엔저 효과가 한쪽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는 거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잖아요. 수요 물가가 높아지니까 엔저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해 한 3.1%였고 올해도 뭐 한 2% 정도로 낮아졌다라고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고물가죠. 근데 이제 사실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좋으면은 일본의 실질 임금이 올라야 되는데 참 일본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소비가 사실 일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예요. 소비가 이렇게 얼어붙어 있으니까 GDP가 역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뜨겁고 한쪽에서는 옛날에 우리 온돌빵 있잖아요. 뭐 윗목은 뜨겁고 아랫목은 굉장히 차갑고 이런. 그 일본 경제를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엔저를 꾀했던 어떤 경제 정책들이 사실은 한쪽에서는 분명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 효과가 일반 국민들한테까지는 스며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 자체가 일본 경제를 갖다가 어떤 그 역성장의 늪으로 계속해서 밀어넣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이유가 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엔저 효과를 갖다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은행으로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소비가 얼어붙고 있는 마당에 여기서 금리까지 올려버리면은 일본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라는 어떤 생각들 때문에 사실은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기업은 뜨거운데 국민은 가난하다. 그렇죠. 기업은 뜨거운데 국민은 가난한 겁니다.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면은 일본 물가 놀라잖아요. 올랐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싸거든. 그러니까 일본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무서워서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일본의 주식시장이 그렇게 올랐다라고 하지만 이상하죠? 그럼 부유 효과라도 생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은 내가 부자 된 느낌의 돈을 더 써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일본 시장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건 전부 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30년 동안 계속 주구장창 주식을 팔기만 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비율이 16.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주식시장이 암만 달아올라도 아베가 나오면서 보통 그랬죠. 그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부의 효과로 인해서 일본 국민들도 그 효과를 낙수 효과를 누리게 되면서 뭐 일종의 이제 그 소비들로 살아나고 이런 어떤 선순환이 발생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 국민들은 일본 주식을 갖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온기 자체들이 내려가지를 않고 있는 거고 또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임금을 올리고 뭐 하는 거에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인색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미국은 뭐 임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덜하니까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의 어떤 가난함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어떤 가난함들이 사실은 일본 소비를 얼어붙게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일본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엔화에 대해서 우리 평론가님과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요. 아마 엔화를 투자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또 일본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